안녕하세요. 소통의 부재에 대해 발표할 21조 발표자 홍하영 전 영선입니다. 비전 프로젝트 디자인 팀으로 4주간 조원들과 이야기하며 교회 안에서 그리고 세상과 교회 사이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소통의 부재에 대해 나눌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나눈 이야기의 결론이 1~3단계의 보고서와 많이 일치하다는 것을 경험했는데요. 그 결론은 소통은 다양한 영역에서 다양한 주체들에 의해 경험되며 소통이 모든 도전 과제들의 해결을 위한 통로가 될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소통의 부재를 해소하기 위한 사역을 제안하기 이전에 먼저 현재 교회 내에서 소통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점검해 보았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소통이 이루어지는 만큼 교회 구성의 참여가 소통에 대한 지표가 될 수 있을 것 같아 현재 교회 학교를 섬기고 계신 성도님들의 연령별 인원 분포를 조사해 보았습니다. 다음과 같은 형태로 연령대로 나누어져 있는데요. 교회의 미래를 이끌어갈 20, 30대 젊은 성도들의 비율은 34%로 나타났고요. 여기서 고려해야 할 것은 청년들의 교회 구성 참여가 봉사부서로 한정되어 있으며 교회 학교 이외의 부서와 전체 인직자 수를 두고 생각해 본다면 그 비율이 크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소통의 부재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빠르게 변화하며 성장하는 다음 세대들을 포함하는 참여의 장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일회적이고 단기적인 이벤트로는 다양한 소통의 영역을 다루기 어렵고 지속적인 소통을 이어가기 어렵다는 한계가 분명 존재합니다. 따라서 저희는 안산동산교회의 소통의 부재를 해소하기 위해 소통이라는 주제를 꾸준히 다룰 플랫폼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저희가 제안하는 사역인 통통스퀘어입니다. 통통스퀘어는 안산동산교회의 소통을 위한 물리적, 심리적 장소이자 사람들의 모임을 의미합니다. 디자인팀 플러스와 같이 다양한 소통의 부재와 소통을 위한 아이디어를 듣고 이를 해소할 기회를 기획하는 위원회의 형태로 운영이 되게 됩니다. 통통스퀘어의 구성원은 다음과 같이 구상하였습니다. 위원회의 주요 멤버인 세대위원, 후견인, 통통즈, 그리고 기도 후견인으로 구성이 되는데요. 기존의 교회의 부서가 목회자 혹은 임직자 위주로 구성이 되었다면 통통스퀘어는 10대부터 장년까지 연령대별로 구성된 세대위원이 주축이 되어 정기적으로 활동하게 됩니다. 그리고 통통스퀘어에서 진행되는 단기적인 사역에 대해서는 성도 누구나 통통즈라는 이름으로 함께 할 수 있습니다. 네, 앞서 소개한 통통스퀘어에서 진행할 사역은 크게 두 가지, 소통데이와 연결다리 사역입니다. 먼저 소통데이입니다. 소통데이는 온 교회가 함께하는 소통 축제입니다. 가정, 예배, 세대, 다문화 등 소통과 관련된 소주제를 정해서 소주제와 관련된 내용을 담은 프로그램들을 진행하게 됩니다. 프로그램으로는 말씀을 통하여 온 성도가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되는 전교인 예배, 소주제와 연관된 소통 관련 강의, 다양한 세대가 하나의 셀로 모여 함께 토론하는 랜덤 조별 토론, 그리고 오픈 마이크 등 다양한 소통 관련 이벤트들을 진행할 것으로 구상하였습니다. 소통대회를 통해 세대 간 분리된 예배를 통합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되는 공동체를 경험하고 전 교인이 하나님 안에서 함께 소통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함으로써 각 세대의 소통의 범주를 넓히고 성도로서 교회를 바라보는 시야를 확장하는 기회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다음은 연결다리 사역입니다. 소통데이는 교회 전체를 통합하는 큰 규모의 사역이라면 연결다리 사역이란 교회 내 소통의 대상들을 연결하는 소규모 사역들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과 성도, 성도와 교회, 교회와 세상, 교회 내 부서와 부서, 그리고 성도와 성도 등 다양한 영역으로 나누어서 소통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 교회 내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을 어려워하는 성도들을 참 많이 볼 수 있는데요. 그런 성도들을 돕기 위해서 다양한 교육을 통해 하나님과 성도가 소통할 수 있도록 하고 교회 외벽에 현수막에 더욱 다양한 교회 내 소식들을 게시함으로써 세상과도 소통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교회 내 손이 닿지 않는 구석구석의 이야기를 듣기 위해 교회 내에 온라인과 오프라인 건의함을 설치함으로써 교회와 성도가 함께 소통할 수 있게 하고 챌린지홀을 이용한 만남의 광장
사역을 통해서 성도 간의 교제도 더욱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울 수 있습니다. 이 연결다리 사역은 교회 규모가 크고 사람이 많아 각 부서나 공동체에만 집중하게 되는 경향을 완화시켜서 성도 한 사람이 교회 구석구석까지 관심을 가지고 함께하며 교회 전체가 한 몸으로 지어져 가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디자인하게 되었습니다. 통통스퀘어에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여 우리가 함께 모일 때에 가장 먼저는 성도가 하나님과의 소통을 어려워하지 않으며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 따라 각 세대의 가치관의 차이로 발생하는 다양한 어려움 속에서 서로를 이해하고 하나님 안에서 한 걸음 더 가까워질 수 있을 것입니다. 특히 젊은 세대들의 주도로 이루어지는 사역을 통해 교회를 이끌어갈 다음 세대들의 주인의식을 높이고 복음뿐만 아니라 교회 사역과 영혼 구원을 향한 열정을 세상에 알림으로써 교회 문턱을 낮추고 누구나 하나님 앞에 나아올 수 있는 통로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이것으로 발표를 마치고 소통의 부재 21조 인사드리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 주세요. 네, 뒤를 돌아서 인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제22조 양승미, 손채식, 강하나, 이문채, 그리고 저 발표자 7교구 황병관 안수집사입니다. 제22조에서 제안하는 사역은 소통의 날입니다. 소통의 날은 안산동산교회 전 성도가 세대, 부서 등의 다양한 경계를 넘어 한 공간에서 만나고 자유로이 소통할 수 있도록 소통의 기회와 장을 마련하는 코이노니아의 사역입니다. 자세히 말씀드리면 소통의 날은 교회 전체가 주일 예배를 아주 짧게 드리고 성도들의 의견과 자발적 참여로 마련된 각각의 부스에서 다양한 종류의 행사에 참여하는 날입니다. 성도들은 강연이나 토크 콘서트, 바자회, 체험 등 다양한 행사에 참여하며 평소 만나지 못했던 교우들을 만나고 대화하며 교제하는 시간이 될 것이며 나눔, 교제, 봉사를 통해 서로 소통하고 나아가 이웃과도 소통하는 교회, 서로의 필요를 채우는 교회로 나가고자 제안합니다. 소통의 날 사역이 필요한 이유는 소외되고 있는 성도가 점점 늘어나고 있고 또 성도들 간의 다름을 인정하는 풍토가 아직도 조성되지 못하고 있으며 동산교회가 시스템에 의존하는 경향이 너무 높아졌으며 성도들의 질적 성숙이 아직도 요원한 상황에서 또 동산교회를 향한 사회적 요구와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 소통의 날 행사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소통의 날 사역에 대한 기대를 보겠습니다. 교회 내 소임의 성숙과 발전이 기대가 되고 소외된 성도들을 섬기는 교회, 성도 간 주고받는 상처가 감소되고 시스템의 의존함을 낮추고 부서와 세대 간 유기적인 협업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성도가 주주적으로 의사 결정하는 사역의 모델이 확대가 될 것이며 교회와 성도들의 질적 성숙이 이루어지고 이웃과 세상과 원활히 소통하는 교회가 될 것이며 코이노니아의 소통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게 될 것입니다. 사역의 주체와 대상입니다. 먼저 동산교회 전 성도가 있고요. 그 다음에 소통 도우미 팀이 있으며 소통의 날 TF팀이 있겠습니다. 소통 도우미는 소통의 날 행사를 원활히 하기 위한 디자인팀이고 소통의 날 TF팀은 소통의 날을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한 교역자들로 구성된 팀으로서 이 팀들은 전반적으로 예산과 인력 배치 외에는 다른 것은 감행하지 않습니다.
동산교회 전 성도들과 주체와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사역의 진행 시기 및 장소는 코로나 이후로 예상할 수 있고, 동산교회 내부에서 하다가 점차 교회 밖 공간으로 확대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 사역의 프로세스를 5가지가 되는데요. 5가지를 설명하겠습니다. 첫째, 소통 도우미 팀 구성. 둘째, 부스 아이디어 공모. 셋째, 세부 준비. 넷째, 진행 평가로 구성이 되는데, 먼저 소통 도우미 팀을 구성을 통해서 디자인하고 또 어떤 주제를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성도들이 주체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아이디어를 공모하고 부스를 만들고, 그렇게 돼서 약 3개월 전부터 이것을 준비함으로써 성도 누구나 참여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세부 준비가 되겠습니다. 인력과 예산 등을 통해서 적절한 행사를 잘할 수 있도록 리허설 등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세부 준비가 있고요. 그 다음에 소통의 날 진행이 있으며, 5번째, 평가는 만족도 조사를 통해서 소통의 날이 어떻게 더 발전할 것인가를 계획하고, 또한 그걸 보고서로 제출해서 차후에 일어난 모든 행사가 잘 되어질 수 있도록 하는 평가가 되어지겠습니다. 소통의 날 세부 진행 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소통 도우미가 필요합니다. 다양한 세대의 성도로 구성되고 기수제로 운영이 됩니다. 소통 도우미는 주제와 기획, 의사결정을 담당하고 있고요. 소통 도우미가 하는 것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건 의견 수렴이거든요. 3개월 전에 의견 수렴을 해서 2주간 펼쳐지게 될 것입니다. 의견 수렴을 하기 위해서는 네이버 폼이라든지 교회 홈페이지, 교회 곳곳에 설치되어 있는 공모 아이디어함이라든지 그런 것을 통해서 의견 수렴을 진행하게 될 것입니다. 부스 마련은 성도 누구나 가능합니다. 각 부서와 지역단위 운영이 가능하고요. 또 임시적인 모임을 통해서 또 만들 수도 있습니다. 참여는 모든 성도에게 문이 열려 있습니다. 그 다음 횟수는 저희는 분기별로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장소는 교회 안에서부터 시작해서 교회 밖으로 확장하는 형태가 될 것이고요. 예산은 부스 설치에 따른 비용 및 행사 진행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통의 날 주제 프로그램 안내를 시작하겠습니다. 1월은 시작의 달입니다. 그래서 대학생 선후배가 만나는 동산교회 오리엔테이션, 그 다음에 청년들이 가장 원하는 취업과 관련된 취업 박람회, 동산 직장 신우회, 소통 콘서트 및 대화학교, 4월 감사의 달로 정했습니다. 4월 감사의 달은 감사 사진 촬영, 감사 라디오, 감사 체험, 교회학교 선생님에 대한 감사 행사 등이 있겠고요. 7월은 회복의 달로 정했습니다. 그래서 영성 관련 강연, 힐링 캠프, 중독을 이기는 부자 학교, 아버지와 아들 학교입니다. 교육자 위로 한마당 등이 예시로 제안합니다. 11월은 열매의 날입니다. 그래서 기부마켓, 당근마켓 같은 기부마켓을 할 수도 있고요. 재능 기부 한마당, 동산교회 라디오, 전교인 영화 상영 등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소통의 날 핵심 키워드는 소통을 원하는 성도들의 필요와 요구를 성도들이 가진 달란트로 해결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교회와 성도가 나를 알아준다고 인식하고 평소 고민이 해결되며 예상치 못했던 사역 모델이 개발되고
소통이 잘 되는 성도들을 인해 교회와 안산이 변모되는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신개념 플랫폼 소통의 날 소개를 마치고자 합니다. 22조 인사드리겠습니다. 뒤로 돌아주세요. 저희와 같이 했던 귀한 팀원들입니다. 차렷 인사.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저희 소통의 부재 23조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저희 조 이름을 먼저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저희 조의 사역의 이름은 무지개 북클럽입니다. 무지개가 여러 색들이 모여 아름다운 빛을 내는 것처럼 다양한 연령과 각자의 색깔을 지닌 성도들이 모여 하나가 되자라는 의미를 담았습니다. 또한 책을 매개체로 하여 연령을 뛰어넘어 성도 간의 더 깊은 나눔을 나누고자 하는 사역입니다. 구체적인 설명에 앞서 간단하게 소통의 부재 오행시를 저희가 준비하였는데요. 오행시 안에 저희 사역의 핵심을 담았습니다. 소중한 주님을 만나는 통로 중 의로운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부지런히 기도하고 찾아보니 유익한 책과 함께 재미있게 소통하며 주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가는 것입니다. 저희 조가 나눴던 소통의 부재는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일어난다고 생각하였습니다. 바쁜 현대 사회와 코로나 시대로 서로 깊은 나눔과 소통을 하기가 어렵고 있다 하더라도 대부분 일시적입니다. 깊은 대화와 나눔이 원활하지 않아 상대방이 어떻게 생각하고 가치관에 대해 들여다볼 수 있는 기회가 적습니다. 이것들로 인해 다름을 인정하는 것이 아닌 틀림으로 생각을 판단하고 결국 상대방 중심의 이야기보다 나 중심의 이야기로 흘러가게 됩니다. 또한 지치고 바쁜 일상에 교회 밖 세상에 시선을 두는 것이 어려워졌습니다. 세상과 교회의 단절로 오는 소통의 부재가 잇따른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이유들로 저희 조는 건강한 소통법을 찾아 적극적으로 시도해보며 훈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였습니다. 단순히 일상생활을 공유하는 소통보다는 깊은 주제를 함께 나눌 수 있고 나눔과 소통이 장기적으로 가능한 소통의 장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교회 안에서 성도들의 소통도 좋지만 세상과 교회를 잇는 어떠한 무언가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일상의 여러 가지 모습들이 바뀌며 우리 성도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고민이 많은 때입니다. 생각과 마음이 모여 함께한다면 나눔 역시 풍성해질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러한 소통의 매개체로서 성도와 성도를 연결해주고 교회와 세상을 연결해주는 책을 골랐습니다. 책은 누구나 접근하기 쉬우며 일상적인 대화를 주고받는 것을 넘어 깊은 생각을 나눌 수 있는 도구입니다. 매달 다른 주제를 읽고 다루기 때문에 짧게 끝나는 사역이 아니라 지속성을 가질 수 있고 같은 주제 안에서 다양한 삶의 이야기를 나누며 나에게로 향했던 시선을 이웃에게 돌릴 수 있습니다. 특히 다양한 연령대가 함께한다는 특성상 평소 이해하지 못했었던 서로의 삶을 존중하고 사랑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단순한 북클럽이 아닌 기부 모임의 특성을 가졌기에 소외된 이웃들과 교회 밖 세상으로 시선을 돌릴 수 있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구체적인 사역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대상은 제한 없이 자유롭습니다. 세대 간의 소통의 부재를 없애고자 연령대별로 대학부, 청년층, 장년층 세 4명씩 조를 이루게 됩니다. 횟수는 일주일에 한 번 온라인 모임을 가지고 한 달에 한 번 마지막 주에 직접 만나 모임을 하게 됩니다. 장소는 온라인 시에는 각자 편한 공간에서 자유롭게 책 칼럼을 읽으며 오프라인 모임에서는 조원들이 상의하여 결정하게 됩니다. 무지개 북클럽은 한 달에 한 개의 주제를 조원들이 함께 정합니다. 예를 들어서 1월은 노인, 2월은 아동 등등 큰 주제를 잡고 그 주제에 맞는 책과 칼럼을 정하게 됩니다.
또한 조원들이 함께 일주일 동안의 독서 분량을 함께 정하고 그렇게 읽어서 한 달 동안에 1권의 책 칼럼을 읽게 됩니다. 또한 기부 모임의 특성도 있기에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을 함께 찾아보고 기부 금액은 조원들의 소정의 참가비로 결정하며 금액은 자유롭습니다. 진행 방식은 일주일 동안 책 칼럼을 읽고 떠오르는 질문과 성경 말씀 그리고 와닿았던 문장들을 온라인 플랫폼에 자유롭게 공유합니다. 언제든 상관없이 글을 올리고 다른 조원들도 댓글을 달 수 있는 방식으로 합니다. 또한 한 달에 한 번 만나는 오프라인 장에서는 4주 동안의 이야기들을 정리하고 다음 달 선정하고 싶은 주제와 책과 칼럼을 공유합니다. 무지개 북클럽의 주체는 성도 모두가 되었으면 합니다. 연령대별로 모인 사역이지만 성도 한 명 한 명의 목소리와 정성이 담긴 사역이 되기를 희망하기에 모두가 역할을 맡기를 소망합니다. 즉 온라인 모임 조장, 오프라인 모임 조장, 서기, 총무 4개의 역할을 각자 하나씩 맡는 것입니다. 첫째, 온라인 모임 조장은 일주일에 한 번 온라인 모임을 가지기 위해 필요한 것들을 준비합니다. 조원들이 책을 읽고 생각할 공유할 수 있는 밴드와 플랫폼을 만들고 관리합니다. 둘째, 오프라인 모임 조장은 한 달에 한 번 있을 대면 모임을 위해 장소를 준비하고 필요한 준비물들을 체크합니다. 셋째, 서기는 온라인, 오프라인 모임에서 서로 생각을 나눈 글들을 정리합니다. 상반기와 하반기 결산을 하며 어떠한 나눔을 주고받았는지 뒤돌아보기 위함입니다. 마지막 총무는 조원들의 기부 금액을 모아 기부처에 후원금이 잘 전달될 수 있도록 관리합니다. 저희가 생각하는 사역의 대상은 나 성도 그리고 소외된 이웃들입니다. 나 자신도 사역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 것은 스스로 내면에 집중할 수 있고 같은 주제를 읽고 나누면서 나에게 맞춰져 있던 시선을 이웃에게 돌리며 이웃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내가 아닌 이웃 성도들에게 임재하신 하나님의 일하심을 통해 은혜 받는 시간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또한 내 이웃 성도를 위한 사역이 됩니다. 개인주의가 만연한 이 시대에 누군가 내 이야기를 공감하고 귀 기울여주는 것만으로 큰 위안이 될 것입니다. 서로가 위로해주고 공감하는 이 시간들이 지쳐있던 우리들의 마음을 회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 사역의 대상은 소외된 이웃들입니다. 교회 밖에는 도움의 손길들이 필요한 곳이 많습니다. 시선을 돌리지 않기에 몰랐을 뿐 여전히 힘든 삶을 이어가는 분들이 우리 주변에 많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누군가에게 작은 것이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큰 것이 될 수 있다는 마음으로 선한 마음들이 모여 커질 때 따뜻한 미래가 그려질 것이라 생각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24조 저희 주제도 이제 소통의 부재인데요. 소통의 부재를 지금 23조가 제일 먼저 하고 가고 그 다음에 이제 21조, 22조 하고 저희가 24조 세 번째 지금 순서를 맡아서 올라왔는데요. 여기 계신 분들하고 잠시 소통을 좀 하면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소통의 부재를 계속 얘기하면서 발표자와 회중과의 소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지 않나라는 느낌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질문을 즉흥적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이 가장 좋아하는 금이 있다면 어떤 금을 좋아하시나요? 처음부터 정답이 나왔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가 황금도 좋아하고 현금도 좋아하지만 가장 지금 아주 중요하고 가장 저희들이 좋아했으면 하는 금입니다. 지금 이 중요한 시간에 우리 여기 계신 분들하고 함께 할 수 있어서 더없이 감사드리고 영광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앞에서부터 발표하시는 분들을 보니까 다 예쁘고 젊은 우리 청년부 형제자매들이 올라와서 발표를 하는데 저만 나이 먹은 것 같아가지고 되게 많이 위축이 됐는데
그나마 앞에 있는 남자 집사님이 좀 먼저 올라와 주셔서 큰 위로가 좀 되었습니다. 저희 교회에서도 아주 성실하고 멋있는 형제가 있었는데 오늘 직장 근무로 인해서 할 수 없이 참석을 하지 못하게 된 아쉬움이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고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 24조에서도 소통의 부재라는 큰 제목 아래 여러 가지 저희가 줌으로 만나면서 이제 이야기들을 나누었는데 그 중에서 저희가 제목으로 정한 게 동산 아트 갤러리라고 저희가 주제를 잡았습니다. 주제에서 풍겨지는 이미지가 연상이 되리라고 생각이 되어지지만 저희가 어떻게 이 동산 아트 갤러리를 구체적으로 진행을 할 수 있는지 머리를 맞대고 안 돌아가는 머리를 짜내고 해보았습니다. 소통이 필요한 이유, 소통의 장이 필요한 이유 아까 많이 나왔습니다. 거기에 저희가 하나를 덧붙이자고 하면 저희가 7월 17일이 제헌절이지만 우리 교회 창립 기념일이기도 하지요. 저희가 79년 7월 17일이 창립 기념일이더라고요. 올해가 42주년을 이제 맞게 되는데요. 42년 동안 하나님이 하신 기적과 이사와 은혜들이 너무 많고 너무 큰 변화와 성장을 저희가 이제 이뤄왔지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대형화가 되다 보니까 자기 교구나 자기 봉사 부서 또 같은 셀 식구가 아니면은 전체 우리 성도들이 만날 수 있는 만남의 장이 참 마련하기가 어렵습니다. 예전에는 뭐 전교인 체육대회도 하고 교구별 체육대회도 하고 여러 가지 했었는데 교회가 대형화가 되고 특히 작년부터는 코로나라는 것 때문에 더더욱이가 모이기가 이제 어려워서 저희가 이제 아쉬움을 안고 있지요. 그리고 또 하나는 교회 안에서 다양한 은사를 가진 분들이 참 많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 은사를 가지고 있는데 펼칠 수 있는 장이 너무 제한적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은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그 은사를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장도 마련이 되어지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동산 아트 갤러리를 통해서 저희가 기대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첫 번째, 은사를 나누고 코로나로 인해서 답답함을 가지고 있던 분들한테 감소 내지는 해소를 해드릴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또 그냥 우리 교인들뿐만이 아니고 교회와 지역사회와 주민들과의 만남의 장, 소통의 장이 될 수 있겠다고 저희는 생각을 했습니다. 세 번째는 전시회 관람이나 공연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가 되고 우리가 VIP 세 가족을 함께 모시면서 관람을 하면서 그 안에서 세 가족이 또 나올 수 있을 거라 기대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구체적인 건 뒤에 또 나오겠지만 굿파트너즈의 후원금이 모금이 되고 정기 후원자가 그 안에서 발굴이 되어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동산 아트 갤러리에는 누가 참여를 할 수 있나? 동산 교회나 안산 시민 누구나 또 안산 시민이 아닌 가까운 안양, 수원, 화성 어느 지역에 있는 분들이라도 와서 관람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저희가 시기를 언제라는 질문을 받고 이거는 구체적으로 한번 우리가 실제 진행을 한다라고 가정을 해서 짜보자라고 했을 때 가을에 했으면 좋겠다. 가을에서도 10월 첫 주에 하면 좋겠다라고 저희 조에서 이제 의견이 모아져서 2021년 가을에 10월 4일 날 월요일부터 10월 9일 날 토요일 날까지 일주일 동안 동산 아트 갤러리를 하면 좋겠다라고 저희가 의견을 모았습니다. 장소는 본당 1층 챌린지홀에서 무엇을 할 것이냐? 미술 작품만 전시회 하는 것이 아니라 중간중간에 다양한 공연팀들을 섭외를 해서 같이 공연도 곁들이면 더 좋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 안에 제가 아는 동아리들도 많이 있습니다. 색소폰 동아리, 워십 동아리, 또 기타 동아리, 또 부부 합창단 여러 공연들을 섭외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구체적으로 그러면 동산 아트 갤러리를 어떻게 진행을 할 것이냐, 작품을 먼저 모집을 해야 되기 때문에 1개월 전부터 미술 작품을 모집하는 데 있어서
주보에 광고를 하고 봉사자를 모집을 하고 또 저희가 각 부서마다 주일학교마다 각 교구마다 돌면서 홍보를 하고 또 교회 곳곳에 배너를 설치하고자 합니다. 1차 접수는 그렇게 홍보를 통해서 이제 내가 접수를 응모하고 싶습니다 하시는 분이 계시면 본인이 자기 작품을 사진을 찍어서 우리 담당자한테 핸드폰으로 보내주시면 그거를 저희가 이제 전문가의 선별을 통해서 100점에서 150점 정도를 선정을 하여서 전시회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첫날 월요일 날은 이제 사전 준비를 먼저 해야 되기 때문에 준비자들이 봉사자들이 먼저 와서 파티션이나 조명이나 받은 작품들을 액자에 넣고 설치하는 그런 준비들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둘째 날부터 시작하기 전에 10시에 먼저 예배를 드리고 전시회를 본격적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화요일부터 토요일 오전까지 전시회를 하고 토요일 날 오전에 이제 마지막으로 그동안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다녀가시며 어떠한 사연들, 어떠한 역사들이 이루어졌는지를 잠시 발표하는 시간을 갖고 마무리 예배를 드리고 정리하는 것으로 저희가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챌린지홀 입구에 굿파트너즈 정기후원 신청서와 모금함을 비치를 하여서 그냥 공짜로 보고 가기 아깝다 하시는 분들 거기에다 후원금을 해주시도록 저희가 안내를 하고자 합니다. 저희가 구체적으로 소요 예산까지 짜봤는데요. 이거는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동안에 저희가 비전 프로젝트 팀과 함께 할 수 있어서 너무 행복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작은 제안들이 앞으로 동산교회가 성장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었는데 사용되어지기를 소망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24조 조원 일어나 주시길 바랍니다. 네, 우리 뒤에 오기 권사님 나와주셨는데요. 잠시 돌아서 같이 인사해 주시겠습니다. 격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소통의 부재 25조 참여하게 된 정민호라고 합니다. 저희 25조는 총 3명으로 이다경 자매와 김기수 형제가 같이 참여를 하고 있고요. 저희는 평상시 교회에서 하지 못한 사역 같지 않은 사역을 위해 놀고 싶은 사람 모여라라고 주제를 정했습니다. 저희 보시면은 목차로는 사역 선정 배경과 사역으로 총 큰 틀로는 2가지로 나눠져 있고요. 그 안에 자세한 내용은 그 뒤로 가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사역 선정 배경입니다. 저희 사역 선정 배경은 소통의 부재 시 겪는 어려움을 알고 친밀감을 형성하고 관계 형성을 위한 시간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사역을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저희는 좀 너무 많은 인원들을 생각해오고 하기 힘들 것 같아서 청년부와 대학부만 생각을 하고 먼저 계획을 짰는데요. 대학부 청년부가 함께 모여서 친밀감을 경험하고 부담 없이 소통할 수 있는 이 모임을 주최하고 소통의 부재 시 겪는 어려움을 극복하고 관계 형성을 하는 그 기회와 경험을 쌓는 좋은 배움의 장소, 모임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사역 계획입니다. 저희는 대학 청년부 50에서 60명 정도를 모집하고 조 편성을 하고 4개월 동안 총 5번의 만남을 가지게 됩니다. 만남은 OT 3번의 만남 그리고 수상식으로 총 5번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마지막 시상식에서는
만남을 어떻게 해왔는지 서로가 서로에게 보여줄 수 있는 사진과 동영상으로 영상을 제작해 제출하는 방식으로 하려고 합니다. 다음은 사역 구성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처음 OT 때 다 같이 50에서 60명이 모여 조편성을 하고, 조편성 후에 저희가 간단하게 활동 계획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가이드북을 제시해 드릴 거고, 이 가이드북을 보면서 서로가 서로 좀 어색한 만남을 좀 풀어주고자 풀어드리도록 가이드북을 제공하도록 하려고 합니다. 이 OT 때는 조장과 회계를 선출하게 됩니다. 좀 가능하면 모든 조원들이 같이 하면 좋겠지만, 그래도 누군가 한 분 한 분이 정해졌고 하면은 좀 더 원활한 진행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이렇게 정하게 되었고, 회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희가 일정 금액을 조원들에게 걷어서 하려고 하기 때문에 회계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세 번의 만남에서는 월 1회 모임이 원칙으로 되어 있고요. 인당 5만 원의 금액으로 제한된 금액으로 자유롭게 만나되 영상 및 사진을 꼭 남겨주셔서 발표를 위해 준비를 해주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수상식은 조별이 만든 영상을 제출하고 현장 투표 및 수상식을 진행합니다. 마지막으로 설문조사를 하여 이 사역의 피드백을 들으며 앞으로 진행사항을 어떻게 더 바꿔나가면 될지 고민하고 생각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네. 다음으로는 또 나오네. 다음으로는 사역 내용입니다. 조평성시에 사전에 신청 폼을 작성하고 원하는 성별을 정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남성분, 여성분 서로 섞여 있는 게 힘드신 분이 있을 수 있다는 생각에 남자끼리, 여자끼리 모여서 놀 수 있는 그런 자리도 마련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 다음 가이드 질문지가 있습니다. 가이드 질문지는 어색한 자리를 풀어주고 설문지를 통해 만남을 가진 후에 건의사항을 듣고 그 문제점에 대해서 풀어주고 원활한 조별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상품 예시가 있는데요. 저희는 좀 더 많은 사람들이 적극적인 참여를 할 수 있도록 상품을 주려고 합니다. 1등부터 3등까지 영상 제출을 한 영상을 다 같이 보고 투표를 하여 1등부터 3등까지 정하게 되는데요. 간단하게 그냥 1등 같은 경우에는 치킨에 커피 같은 거를 드리게 돼요. 그거요. 그 뒤에는 여러 가지 상품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역의 효과입니다. 이 사역으로 인해 여러 사람의 관계를 만들고 친밀감을 형성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소통, 경청, 배려, 치유, 용납을 통해 친밀감을 느낄 수 있고, 이런 것들을 배우게 됨으로써 교회 안에서도 많은 것들이 변화하고 좋은 긍정적인 방향으로 확장해 나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소통의 부재 25조였습니다. 25조 조원분들 일어나 주시겠습니까? 뒤로 서서 인사하겠습니다. 차렷 인사.